조선시대 제14대 선조왕보다 4년 늦게 태어난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어릴 적부터 한마을에 장난꾸러기로 소문이 자자하여 모르는 사람이 없는 이항복입니다. 어릴 적 사내 아이로서 장난 안 하는 아이는 없지만 이항복은 남달랐습니다. 이항복은 대담한 성격의 아이라서 서당에만 다녀오면 유난히 장난기가 발동하여 어느 날은 남의 집에 몰래 들어가 닭장의 문을 열어 닭을 풀어준 후 도망치고 마당새가 마당을 쓸고 있으면 낙엽을 가져와 다시 뿌리는 등 사건을 자주 일으켜서 동네에서도 알아주는 말썽쟁이였습니다. 그러나 그 장난꾸러기를 어찌할 방도가 없는 것은 그 아이의 할아버지가 동네에서 유명한 유지였기에 아이에게 함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말썽을 피워도 아기는 없었고 남보다 활달한 외향적 성격의 끼가 표출되었을 뿐입니다. 한 번은 이런 말썽꾸러기도 좋은 일을 할 때도 있었습니다. 항복이 집 옆집에는 대감집이 있었고 그 집 담장을 사이에 두고 초가집 한 채가 있는데 나이든 한 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 가부는 마당 끝 토담 옆에 한 그루의 감나무를 심어놓고 정성껏 길렀습니다. 매년 겨울이 오면 나무를 따뜻하게 보온을 해주어 따뜻하게 보살펴주므로 나무는 봄이 되면 파릇파릇한 잎과 이쁜 꽃으로 외로운 가부에게 기쁨을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가을이 되면 가지마다 주렁주렁 달리는 반짝이는 그것들은 큰 행복을 안겨주기에 탐스러운 붉은 감을 가부는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부터 감나무가 옆집 대감집 담너머로 쭉쭉 뻗어나가더니 탐스러운 붉은 감들이 그곳으로만 열리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본 양반댁 대감은 감나무 그루는 담밖에 있지만 감이 우리 집 울 안에 열렸으니 우리 것이 틀림없다 라고 하면서 감을 모두 나가시기를 몇 년 동안 해가셨습니다. 해마다 이때쯤이면 담 너머의 감은 꼭대기에 딸 수 없는 몇 개의 감만 보였습니다. 몇 해 동안 반복되는 그 상황을 바라보던 가부는 너무 속상하고 슬퍼 눈물이 났습니다. 담 너머엔 양반댁이므로 어찌할 수가 없었습니다. 울다 지친 가부는 집마당 토담벽에 몇 개 안 되는 붉은 감을 보며 위안을 삼아 보아도 가슴이 먹먹해옴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너무 화가 나서 도끼를 들고 나무를 찍어버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내려치려니 자식같이 늘 한결같이 어루만지며 사랑을 주던 그 느낌에 그만 멈추고 말았습니다. 마침 장난꾸러기 항복이가 서당을 마치고 지나는 길에 외로운 가부를 만났습니다. 친구도 없이 쓸쓸히 지내는 가부에게 가끔 찾아와 말벗이 되어주곤 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왠지 기분이 무척 우울해 보여 의아해서 다구쳐 물어보았습니다. 할머니, 왜 그러시죠? 무슨 일이어요? 그러자 지친 가부는 항복이를 바라보며 힘없는 소리로 내가 알아서 뭘 하겠느냐? 라며 들었던 도끼를 내리며 주춤거렸습니다. 무슨 일인지 궁금한 항복이가 계속해서 집요하게 물어오자 그 성화에 못 이겨 가부는 한두 말 하더니 가슴에 맺혔던 몇 년 동안 쌓인 원한을 말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아이에게 몽땅 털어놓았지만 가부는 속이 시원해진 듯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항복이는 가부의 말을 새겨듣고 무엇인가 한참 생각하는 것 같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할머니, 걱정 마세요. 제가 해결할게요. 라며 자신있게 가부에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가부는 웃으며 내 말은 고맙지만 저 댁이 어떤 집인데? 라며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습니다. 그러나 항복이는 정말 자신 있는 표정으로 암튼 걱정 마셔요. 라며 걱정하는 가부의 얼굴에 미소 지으며 인사하고 달아나 급히 나가버렸습니다. 이윽고 저녁이 되어 어두울 때 결심이 선 항복은 대감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때 대감은 서재에서 글을 읽고 있었고 개구멍으로 살금살금 기어들어간 항복이는 발꿈치를 들어 조용히 대감의 방문 앞에 다다라 주먹을 길게 쓱 들여밀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린가? 하며 놀란 대감은 갑자기 항복이 주먹 내민 소리입니다. 라는 소리에 항복이가 장난꾸러기라는 것은 알지만 너무 당돌하여 질책하였습니다. 그러자 항복이는 장난이 아니라 물어볼 것이 있다고 하며 대감께 뵙기를 청했습니다. 대감에 들어오라는 소리에 들어가려다 잠시 머뭇거리며 항복은 다시 한번 주먹을 내밀어 이 주먹이 누구 주먹입니까? 라고 대감께 물었습니다. 이 녀석아, 그거야 내 주먹이지.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러자 항복이는 자신있게 말했습니다. 이 주먹이 어리순내 계시는 방 안에 들어가 있는데도 제 주먹입니까? 라고 재차 물으니 대감은 당연하다는 듯이 그야 어디 들어가든 내 팔에 달린 이상 내 주먹이지 그렇다고 내 주먹이겠느냐? 대체 그 주먹이 어쨌단 말이냐? 대감이 생각하길 아직 철모르는 아이지만 이 아이의 말에는 무슨 연유가 있음직하다고 느끼고 있는데 항복은 다시 물어본 후 꼭 그렇지요? 틀림없이 내 주먹 맞지요? 대감은 어이없다는 듯이 100번 말해도 같으니라. 그러자 항복은 대감께 질문하길 어떤 사람이 내 주먹을 잡아 뜯으면 무척 아픈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놈,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어디에 있단 말이냐? 누가 그런 말을 하더냐? 라고 말하자 항복이는 아닙니다 어르신. 처참히 쥐어뜯긴 사람이 있습니다. 대감은 항복이의 말에 무슨 사연이 있는 것 같아서 항복이를 달래어 방으로 속히 들어오게 하였습니다. 항복은 대감께 이웃집 가부의 가슴속에 서린 슬픔을 주르르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방문으로 들어온 주먹이 정말 내 주먹이라면 담장을 넘어온 가지에 달린 감도 이웃집 가일인데 그럼 가부 할머니의 감이 틀림없겠지요? 라고 물었습니다. 대감은 그토록 따지는 항복이의 야무진 말에 정말 당황스럽고 너무 부끄러워 갑자기 얼굴이 홍시감처럼 빨개졌습니다. 이런 일이 있고 나서 대감집 하인들은 감이 열리면 대감의 명령으로 감을 잘 따서 가부에게 모두 갖다 주었습니다. 또한 대감은 가부에게 깊이 사과하는 마음으로 농과 밭, 도마지기를 주었습니다. 이 항복은 이 일을 계기로 성숙해졌으며 이웃들과 외로운 가부를 더욱더 도와주면서 아름다운 청년으로 잘 성장하여 조선의 제14대 선조대왕을 보필하며 이족판서, 예문관 대제학, 우의정을 역임하며 행복한 삶을 살았다고 전해집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뵈어요. 안녕.